그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씨, 그 국민의힘 고문도 잠깐 지냈지만 그분에 따르면은 이 윤석열 씨는 눈치가 없다. 그러나 진정성은 있어 보인다. 또 나경원 의원은 윤 후보 실언도 거침없고 솔직한 부분이고 장점일 수 있다. 이를 살려야 한다는 코멘트를 했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안녕하세요. 건강과 행복을 전하는 마음건강길 대표 한명준입니다. 오늘은 그 대선 주자 성격 분석 5번째 시간입니다. 역시 아산대 김창윤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에 이어서 오늘은 윤석열 후보입니다. 윤석열 후보는 되게 뭐 분석하기 어렵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은 이분이 아주 그냥 제가 보기에는 뭐 씩씩하고 좋은 의미에서는 또 이렇게 털털하고 등치도 크고 그래도 또 저 고시 패스하고 또 술도 아주 잘한다고 그래요. 그러면 외형적 아닙니까? 어떻게 보세요? 뭐 상당히 보기에 따라 호방해 보이기도 하고 해서 네. 외향적인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는 이제 사회적인 연륜이 쌓이면서 외향적 기능도 상당히 발달해서 그렇게 보이지 않나 싶고 실제 어렸을 때 보면은 이렇게 나서는 성격은 아니라 그래요. 네. 그리고 대통령 출마도 사실 원래 이렇게 의도했던 거는 아니고 그거는 전혀 아닌 걸로 사실은. 저도 잘 알고 아니고. 있습니다. 네. 뭐 그렇다고 권력 의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의식적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건 아니고 아마 그 무의식 속에 내면 속에 아마 그런 게 뭐 있다고 인간들이 되는. 다 있죠 또. 네, 내향적인 사람도 그런 권력 의지는 있어요. 그렇죠. 근데 그게 이렇게 네. 좀 숨겨져 있거든요. 네. 그렇고 이제 내향적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에 충성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죠. 그 어떤 자신의 주관적인 어떤 내적 원칙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. 그런 네. 점에서 내향적인 분으로. 알겠습니다. 그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씨, 그 국민의힘 고문도 잠깐 지냈지만 그분에 따르면은 이 윤석열 씨는 눈치가 없다. 그러나 진정성은 있어 보인다. 또 나경원 의원은 윤 후보 실언도 거침없고 솔직한 부분이고 장점일 수 있다. 이를 살려야 한다는 코멘트를 했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? 눈치 없다는 거는 이제 감각적 기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. 이 직관형의 직관형은 이제 감각이 열등하거든요. 그렇고 그러나 이제 진정성은 있고. 네. 그 다음에 이제 나경원 이제 의원께서 거침없고 이제 솔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게 직관적인 분. 바로 이렇게 본질 핵심을 꿰뚫는 그냥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죠. 뭐 군더더기 없이. 그게 외향적이랑 꼭 관련 있는 건 아니고. 그건 아니고 직관적인 분들은 네, 그래요. 이렇게. 그래서 윤 후보는 이제 감각이 좀 떨어지고 이재명 후보하고 이렇게 상당히 비교가 되는데 눈치는 이제 좀 부족하고요. 네. 직관적인 스타일은 되게 이렇게 안테나를 세우고 정보를 수집하는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. 큰 그림을 보는 그렇죠. 예, 멀리 보고 큰 그림을 보고 네. 이렇기 때문에 막상 어떤 구체적인 현실 이런 거에는 좀 둔하고 이럴 수 있어요. 남들 다 아는데 혼자만 모를 수 있어요. 그럼 이분이 그 고시패스 구수도 결국은 그런 거 관련이 좀 돼 있겠네요. 이제 구수는 글쎄요.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스타일이 있는데. 어땠는지. 이제 이분이 이제 공부하는 스타일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공부하는 스타일이 이러셨대요. 고시 공부가 이제 분량이 굉장히 많아서 네. 그거를 이렇게 잘 정리하고 또 남이 정리한 것까지 이렇게 가져와서 그거를 잘 암기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외울 생각은 안 하고 도서관에 책을 잔뜩 쌓아놓고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찾아보는 스타일이시래요. 그러니까 실제로 직관적인 분은 근본적인 거에 관심이 있어요. 예. 근본적인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. 시험에 안 나올 거 알지만 궁금하면 찾아보고 이러다 보면은 좀 진도가 안 나가죠. 이게 짧은 주어진 시간에 제한된 시간에 성적을 이렇게 올리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. 아주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남보다 뭐 학자가 된다든가 이럴 수는 있는데 현실적인 분은 아니신 거예요. 그러니까 감각적인 사람은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골라서 하지 절대로. 그리고 시험 끝나면 땡 덮죠. 그것과 관련해서 윤 후보님께서는 이렇게 뭐 역사나 경제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관심이 많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단순히 이제 사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래, 뿌리 이런 것에 관심이 많고 공부를 했다고 뭐 그렇게 얘기해요. 이것도 이제 직관적인 이런 이제 유용하고. 자, 이런 분들의 업무 스타일은 어떨까요?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감각형이니까 아주 뭐 주리도 밝고 뭐 그냥 일일이 다 따지고 이러는데 이분은 어떤 스타일인가요?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제 어떤 이 문제의 핵심 본질이 뭔가를 짚고 큰 그림을 보고
그런 것들을 이제 기획하고 지휘하시는 스타일이고 세부적인 사실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챙기는 스타일은 아니에요. 그 디테일에서는 약할 수 있네요. 그럴 수 있죠. 그게 약점이 될 수 있고 장점이 될 수 있는데 네, 수사 네. 기록도 봐도 뭐 사실관계를 네. 그런 게 부분적인 거 이런 거 이렇게 집착하는 이런 스타일은 아니시고 네. 업무를 한다 그러면 역시 큰 그림을 그리고 크게 기획하고 그 위임하는 이런 스타일이라고 네. 얘기할 수 있죠. 반면 이재명 씨 같은 경우면은 본인이 직접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보스의 지시를 받아서 할 때는 아주 매뉴얼대로 그냥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분 아닐까요? 그러니까 윤 후보께서는 이제 그러니까 매뉴얼 얘기하셨으니까 그런데 정해진 방식대로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방식보다는 이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이제 그 응용하는 그 창의적인 이런 스타일이죠.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디어가 많으세요. 이 어떤 그때그때 떠오르는 아이디어에 따라서 이렇게 일이 자꾸 추가가 되고 가지치면서 이럴 수 있어요. 얘기라도 해도 저처럼 이렇게 강의를 한다 그러면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계속 많아지면서 얘기가 이제 다른 데로 빠질 수 있고 마감 시간을 주어진 시간을 넘길 수가 있죠. 알겠습니다. 그 사람들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. 짧게 제가 질문드릴게요. 이 양반은 눈치 비위 맞히는 스타일인가요? 그건 전혀 아니죠. 눈치는 없고 기본적으로 내향적이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남도 내 마음을 알겠지 하는 스타일이에요. 아는지 모르는지 그다지 관심도 없고 또 잘 모를 가능성도 있고 그저 내가 혹시 나의 원칙에 맞나 틀리나 이런 것만을 신경 쓰는 이러다 보니까는 내적으로 좀 관조하는 스타일이 직관적이라 이런 경우는 마치 제3자는 다른 사람들의 상대방은 자신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한 사람처럼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순박하고 따뜻하고 인간적이고 이런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어떨 때 보면 성격이 좀 급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거 역시 같은 개념인가요? 갑자기 이제 욱하시고 그러실 때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감정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는 감정이 이제 발달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감정이 열등하면은 이런 스타일로 가. 그러니까 오히려 평소에 웬만한 거는 이렇게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참으실 거고 그러다 이제 어느 순간에 참기 어려울 때 툭 튀어나오는 이런 스타일이시고 뭐 근데 유능한 지도자라든가 또 훌륭한 정치가 잘하는 사람이라면은 좀 상대방의 마음도 끌어잡아드리고 또 성격 급한 것도 참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 건가요? 근데 진정성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네 가지 기능이 다 좋을 수는 없어요. 누구나 한 가지 기능이 우월하면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고 그런 점에서 이제 그게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.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이를테면은 만일에 배우자를 선택한다 그러면 감정이 열등한 분들은 좀 파격적일 수 있어요. 그다음에 어떤 조건 같은 거 안 따지고 그냥 좋으면 그냥 다 좋은 이런 스타일로. 그게 또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네요. 알겠습니다. 그 저 윤 후보께서 그 청약 통장 만들어 본 적 없다는 발언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관심이 없는 사람인가요? 이런 분들? 그렇죠.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주식해서 돈을 벌었다 그러는데 이 내향적 직관형인 분은 구체적인 현실 이런 거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본질적인 거. 검사는 검사의 본분에 충실해야 된다 이러기 때문에 돈 버는 거는 그거는 아마 일종의 자신의 본분에서 벗어나는 일탈로 이렇게 부졌을 가능성이 없죠. 내적 원칙에서 벗어나는 그런 실제 관심도 없고 그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. 이분이 그 TV 예능 프로에 한번 나와가지고 스탠 프라이팬으로 계란말이 장면 한 게 있거든요. 그래서 가정주부들한테 되게 그걸 봐서 뭐 할 줄 아는구나 뭐 이렇게 그건 어떻게 보세요? 뭐 스탠 프라이팬은 그게 사실은 그게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요. 그렇죠. 그 많이 써본 분만이 코팅된 게 아닌 경우 그렇다 그러는데 그 얘기는 이제 굉장히 많이 요리를 많이 해봤다. 노력하고 감각적인 스타일은 아니세요. 요리를 이렇게 아주 감각적으로 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신데 기본적으로는 많이 하셨다는 그런 얘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직관적인 분은 이제 요리를 할 때 좀 창의적일 가능성이 많아요. 레시피대로 안 하고 그래서 나름 어떤 윤 후보만의 특별한 레시피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뭐 그런 스타일이시고요. 이분이 그러니까 내향적 직관형. 자, 이분하고 비슷한 유형은 어떤 분들이 계시나요?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. 박정희 대통령도. 그렇죠. 그분이 내향적이고 직관적이시죠. 그렇죠. 감각형 아니죠, 그건. 그럼 구스타프 융 이론에 따라 역대 대통령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?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습니까? 이승만 대통령 이제 직관적이긴 하나 이제 상당히 외향적인 분이셨던 것 같아요. 외향적 직관형. 상당히 현실적이고 통찰력이 있고 그러니까 외교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이런 건 아마 상당히 외향적 직관적인 기능. 그런 것들이 아마 그런 외향적 직관하고도 관계가.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내향적 직관형. 전두환 대통령은요? 전두환 대통령은 뭐 상당히 외향적 감각형이라서. 감각형이고. 노태우 대통령? 내향적이고 상당히 감각적인 이런 분이시죠.
김영삼 대통령 어떻습니까? 김영삼은 이제 상당히 그 사람들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상당히 상식적이시죠. 네. 외향적 감정형이고. 아, 감각형이 아니라 감정형. 그래서 공감이라든가 배려 이런 거. 따뜻하고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DJ하고 두 분 대화하는 사이에 이런 얘기가 있죠. 김영삼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당신은 왜 이렇게 쉬운 것도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DJ가 YS한테 당신은 이렇게 모든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문제야. 그런데 외향적 감정력은 좀 사고 기능이 약간 떨어져요. 생각이 좀 이렇게 단순하고 상식적인 수 있어요. 김대중 대통령 어떻습니까? 김대중 대통령은 상당히 외향적 직관형. 내향적이 아니고요. 이렇게 젊었을 때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활동적이시고 네. 상당히 현실적이세요. 자, 노무현 대통령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죠. 이해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그 아까 외향적 감각형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. 네네네.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습니까? 박근혜 대통령은 내향적 감정형 같아요. 내향적 감정은 되게 이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종교 지도자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 외향적 감정형은 이제 굉장히 따뜻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이게 이제 겉에 드러나서 그 느낄 수가 있는데 그 감정을 내향적 감정형은 그게 안으로 향하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잘 못 느낄 수 있어요. 좀 무심하고 차갑. 어떨 때는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도도한 느낌을 줄 수도 있고요. 그러나 속은 굉장히 깊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어쩌면 이제 경건한 어떤 그런 종교적인 심성이 발달한 이런 분일 수 있죠.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내향적 감각형인 것 같아요. 내향적 감각형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주관적인 이제 감각에 반응하는 경우거든요. 감각을 하더라도 그림이라도 보는 게 다르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거기에 이제 표현 능력이 이제 발달한 경우는 그게 문학 작품이나 예술로 잘 표현될 수 있고요. 또 세련된 어떤 감각. 그렇죠. 그렇지 않을 경우는 겉으로 보기에는 지극히 평범해 보일 수 있어요. 알겠습니다. 여러분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? 자, 우리가 이렇게 성격 이론을 걷다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러면 지금 대선 주자들이나 옛날 정치가들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한편 이래서 이랬겠구나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많아지고 더불어 우리 자신을 늙고 볼 때 우리도 이 8가지 유형이 다 있죠. 그 중에서 어떤 게 우세하고 열등하고 많으냐 적으나 차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점은 상당히 이런 성향인데 또 안에 열등한 측면이 이런 게 있구나.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 우리의 성숙화를 기하는 데 있어서 보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참 유익한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. 네.